야단명가 채널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미난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의 어느 화창하던 여름날이었습니다. 사방에서 고막을 때리며 따갑게 우는 매미 소리가 귀를 괴롭히는 한낮의 일이었답니다. 오랜 기간 준비했던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선비 미강이 푹푹 찌는 더위에 지쳐 잠시 나무 그늘에 앉아 체온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유일하게 과거에 연달아 낙방한 선비로 제 서당 동문들은 일찍이 모두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크든 작든 벼슬길에 올라나란 일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었거늘 자신만 뒤처지는 기분에 잔뜩 조바심이 나 있던 차였습니다. 거기다 마을에서 그럴듯한 혼담이 오고 갈 만한 여인들은 이런 미강을 밥값도 하지 못하는 무니뿐인 선비라 없이 여기고서는 일절 그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그는 홍기가 꽉 찬 나이임에도 아직 총각의 신세였던 사연을 지니고 있었지요. 내 아직도 갈 길이 이만리인데 이러다 한양 입성도 하기 전에 진이 몽땅 달아나겠으니 이거야 원. 미강은 안 그래도 초조하던 차에 날씨까지 이리 애를 먹이고 있으니 슬슬 짜증이 오르고 있었답니다. 자신의 이마에 맺힌 땀을 연신 소매로 닦아내며 타는 듯이 올라오는 갈증에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자결하는 태양은 지치지도 않고 직사광선을 때려대고 있었고 그야말로 미강은 입안에서 모래라도 씹히는 듯 버석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쉬고 있던 나무 너머 아래쪽에서 빨래방망이를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옳거니 마침 갈증이 나던 차에 아주 잘 되었구나. 근방에 냇가가 있음을 직감한 미강은 몸을 추스려 불이 나게 방망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미강이 냇가에 다다르고 보니 깨끗한 물이 졸졸 흐르는 시냇가에서 어느 여인이 몸을 흠뻑 적신 채로 빨랫감을 두드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런 민망하기 그지없을 데가 있나? 여인의 나무새스러운 차림을 본 미강의 얼굴이 대번에 확 달아올랐습니다. 비록 과거에 통하지 못하여 아직 입신양명하지는 못하였으나 나름대로 이어온 양인 집안 자제의 체면이 있었던 미강은 생전 처음 보는 여인을 놀라게 하여 결례를 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며 고민하던 그는 결국 더 이상 갈증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결단을 내리게 되었지요. 어흠! 미강은 돌아선 몸으로 굵은 헛기침을 하며 일부러 자신의 인기척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빨래에 몰두하고 있던 여인이 미강의 인기척을 알아차리고는 황급히 자신의 몸을 가리며 일어섰지요. 어머나, 언제부터 거기 계셨습니까? 어틈, 미안하게 되었소이다. 내 진즉에 인기척을 낸다는 것이 그만. 그러온데 선비님께서는 어인 연유로 그러시는지요? 여인이 부끄러운 듯 자신의 젖은 옷가지들을 부지런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정한 목소리가 한여름을 시원하게 적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를 들은 미강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체면도 잊은 채 매미 소리를 타고 올라오는 간질간질한 추심에 그만 얼굴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어틈! 미강이 연신 헛기침을 뱉어내며 곁눈질로 흘끔 여인을 바라보니 그 단아하고도 청아한 자태가 가히 아리따워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게 되었지요. 한참이나 여인의 자태를 넋놓고 흘끔거리던 미강이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내 정신 좀 보오. 실은 내 과거를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는 중인 보잘것없는 한 선비요만 이 더위가 심히 괴랄하여 갈증이 심해 그러하오니 혹여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마른 목 좀 축일 수 있겠소이까? 달아오른 얼굴을 애써 감추며 건넨 미강의 말에 여인은 진중한 얼굴이 되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여인은 바가지를 깨끗이 헹궈내고는 냇가에서 물 한 바가지를 퍼올렸습니다. 어흠, 참으로 고맙소이다.
목이 마른 미강이 여인에게서 허겁지겁 바가지를 받아들려 하는데 여인이 기품 있게 미강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잠시만 기다려 보시옵소서. 물을 건네려다 말고 자신을 멈춰 세운 여인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낀 미강이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근처에 우뚝 솟아있는 떡갈나무로 다가서서는 나뭇잎을 하나 따와 바가지 속물 위에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바가지를 내려다보던 여인이 그제서야 만족했다는 듯 살며시 웃었지요. 이윽고 그녀는 미강에게 물이 든 바가지를 내밀었답니다. 둥둥 떠있는 나뭇잎을 발견한 미강이 당최 그녀의 의중을 알 길이 없었기에 의아하여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물 위에 나뭇잎이라니 이것이 무엇이오? 그리 별것도 아니옵니다. 물이라 하여도 목이 마른 상태로 급하게 들이키면 체기가 도는 법이지요. 혹여 선비님께서 갈증이 깊어 벌컥벌컥 들이키실까 우려되어 나무짚을 띄었사오니 부디 천천히 불어가며 드시옵소서. 그 말을 들은 미강은 무릎을 탁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 생면부지 여인의 자신을 향한 숨겨진 배려와 재치가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인의 사려 깊은 은덕에 내 그간의 여정으로 젖은 고단함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기분이구려. 이거 거듭 고맙소이다. 미강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바가지 안의 물을 기분 좋게 비워냈습니다. 여인의 아리따운 자태만큼이나 기발한 여인의 재치가 미강의 마음에 쏙 들었던 차였지요. 미강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축축히 젖은 자신의 입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내 한양에서 과거를 본 후 돌아올 때 보답이라도 하려 하니 그대의 이름이라도 알려줄 수 있겠소이까?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큰일이라고요. 보답 같은 것은 괜찮사옵니다. 일이 그냥 헤어지기엔 못내 아쉬워 그러하오.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면 내 그것을 약속 삼아 돌아올 때 조그마한 보답이라도 하려 하니 부디 알려주시오. 괜찮사옵니다. 그럼 먼 길 조심히 살펴가시옵소서. 여인의 완곡한 거절이 계속되자 미강은 입맛을 다시고는 어쩔 수 없이 바가지를 건넸습니다. 바가지를 받아든 여인은 미강에게 목례한 후 다시 자신의 빨랫감으로 시선을 돌리고는 빨래를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여인에게 목례 후 다시 길을 재촉하기 시작하려던 미강. 허나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미강은 그 자리에 멈춰서 한양까지의 일정을 곰곰이 셈해보았습니다. 넉넉한 일정을 잡고 출발했던 터라 오늘 하루 정도는 잠시 몸을 쉬어도 한양에 당도하기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한 차였습니다. 미강은 다시 몸을 돌려 여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보시오. 내 마지막으로 말 좀 물어보겠소이다. 다름이 아니라 내 오늘은 여독이 심하여 이 마을에서 하루를 묵어볼까 하는데 거 지낼 만한 주막의 위치라도 좀 알려주시구려. 미강의 말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친절히 위치를 안내해 주었지요. 그 모습조차 어찌나 단아하던지 미강은 길을 알려주는 여인의 입술이 움직일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여인이 상세히 길을 알려주며 말을 끝내자 미강은 거듭 목례를 하여 감사를 표하고는 그제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허, 이거야말로 참으로 인자하기 그지없는 성품과 단아한 언행이로다. 뜻하지 않게 인상이 깊은 여인과 인연이 닿았구나. 미강은 냇가가 시야에서 멀어질 때까지 몇 번이나 몸을 돌리며 빨래에 열중인 여인을 훔쳐보며 걸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오고 미강은 여인이 알려준 위치에 주막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더위와 피곤에 지친 몸으로 담보찜을 풀고 주모에게 저녁상을 푸짐히 받아먹은 미강은 방구석에서 목침을 베고 누웠습니다. 참으로 곱고 어질기가 이루 말할 수 없던 여인이로다. 내 큰 뜻을 품고 과거를 치르러 가는 길이나 그 여인의 모습이 머리에서 떨어지질 않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미강은 여인이 바가지 위에 띄워주었던 나뭇잎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며 웃음을 짓다가
덮쳐온 고단함에 이내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밤은 깊어 삼경인 시가 느닷없는 수상한 인기척에 선잠을 깬 미강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품을 매만졌습니다. 아, 불싸. 품 안에 고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전대가 온데간데 없어 전혀 만져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양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몽땅 들어있는 소중한 전대였지요. 필경 도둑놈의 소행이렸다. 고함을 친 미강은 벌떡 몸을 일으켜 방에 불을 밝혔습니다. 마침 방문을 열고 까치발로 나가고 있던 도둑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지요. 네 이놈! 예끼 이 망할 놈아! 도둑을 발견하고 천둥 같은 일가를 버럭 내지른 미강은 도둑을 향해 당장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베고 자던 목침이 미강의 아귀에 들어왔고 그 길로 있는 힘껏 도둑의 머리를 향해 내던졌지요. 어이쿠! 벼락같이 날아든 목침의 모서리에 정통으로 이맛박을 가격당한 도둑은 그만 그 자리에서 거품을 빼어물고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라라? 아니요, 여보시오. 거기 괜찮은 거요? 이럴 작전까지는 아니었는데 도둑이 바닥이 쓰러지는 소리가 너무도 요란하고 섬뜩하여 미강은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헐레벌떡 도둑에게 다가가 몸을 흔들어 보았지만 혀를 빼물고 쓰러진 도둑은 일말의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미강이 도둑의 코에 귀를 가져다 대었으나 옅은 호흡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있었지요. 도둑은 그야말로 미강이 던진 목침을 맞고 절명을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큰일이다. 이거 정말 야단났구나. 아니 어찌 이런 흉사가 벌어진단 말인가? 미강은 소스라치게 놀라 바닥에 주저앉으며 외쳤습니다. 그의 방에서 졸지에 일어난 난동으로 야밤 중에 한바탕 소란이 일자 전잠에서 깬 주막집 주모가 미강의 방에 들이닥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손님, 당최 이 오밤중에 뭔 소란이래요? 조용히 좀 해주셔. 이러다가 다른 손님들 다 깨겠구먼요. 이보시오 주모. 마침 잘 오셨소. 이거 참으로 큰일이 났소이다 그려. 미강은 당황한 얼굴로 주모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야기를 들은 주모는 사색이 되어 관아에 구할 사람을 부르려다 말고 바닥에 엎어져 있는 도둑의 몸을 돌려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아이고, 시상에나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여? 주모가 불을 밝혀 들여다본 도둑은 바로 근방의 민참봉집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동네 복록방에서 노름을 업으로 즐기던 민참봉의 아들은 판돈이 떨어지자 주막집에 몰래 잠입하여 손님들의 전대를 노리며 도둑질을 벌이던 것이었습니다. 내원참 재수도 없을래니까 정말로 결국에는 사달이 나고 마는구먼. 비명행사한 민참봉의 아들을 보고 주모는 한숨을 토했습니다. 선비님요, 이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긴 하지만 이거 참으로 뒷일이 걱정이구만요. 이놈이 남의 여자 겁간하고 노름꾼에 술주정뱅이 망나니로 지내온 세월이 셀 수도 없어. 이 고을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천하의 잡놈이요. 요 모양 요 꼬라지도 죽어 나자빠져도 누구 하나 슬퍼할 사람 없는 100번 죽어 마땅한 망나니라 이 말이제. 허나 이놈의 아비인 민참봉이 하필이면 이 고을 사또와 막역하여 고을에 누구 하나도 맞설 수 없는 인물이구먼요. 이 사실이 민참봉 귀에 들어갔다가는 선비님 앞날에도 영 좋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참말로 난감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구먼요. 주모의 말을 들은 미강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에 당도하기도 전에 이런 흉한 일이 벌어지다니. 송사에 휘말려 옥사에 투옥되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자 미강은 제 고을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 여기며 낄낄댈 것이라는 생각에 뒤통수가 따가워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주모가 구들장이 꺼져라 한숨만 푹푹 내쉬고 미강은 넋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며 널브러져 있는 바로 그 순간 방의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의 그림자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힘없이 고개를 들어 여인의 얼굴을 본 미강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도 잠시 잊을 정도로 밀려드는 반가움을 느끼며 외쳤습니다. 아니, 그대는 일전에 냇가에서 내가 물동량을 했던 그 여인 아니시오? 미강의 외침에 여인이 살며시 눈웃음으로 응하며 조근조근 대답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일어서려는데 선비님께서 이것을 떨어뜨리고 가시었길래 전해드릴까 싶어 부지런히 당도하고 보니 때마침 소란하여 동태를 살펴보던 중이었사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미강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내 정신 좀 보게? 정말 고맙소이다. 겨우 이 손수건 하나 때문에 얘까지 나를 따라 나섰다는 것이오? 참으로 어질고 성심 고운 분이시구려. 번번이 이거 어떻게 보답을 해야 좋을지. 미강은 자신의 품에 넣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곱게 접혀있는 손수건을 받아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현실의 상황이 생각나 다시 사색이 되어버렸지요. 그런 미강을 빤히 바라보던 여인이 말했습니다. 대강의 일들은 밖에서 모두 들었사옵니다. 공공한 상황에 처하시어 대단히 곤란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 저에게 한 가지 묘책이 있사온데 선비님께서는 제가 말하는 대로 응하실 의향이 있으시겠습니까? 묘책이라니 그것이 무엇이오? 내 무조건 그대의 뜻을 따르겠소. 어서 말해보시오. 미강이 힘주어 대답했고 여인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지요. 우선 주모는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죽을 때까지 함구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인의 진중한 물음에 주모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자빠져 있는 이놈이 우리 주막에 와서 부린 행패만 합쳐도 좋기 멸문지화를 내어도 시원찮고 내 입만 100번 아플 지경이요. 이 일이 알려지면 나도 먹고 살 길이 요절나는 것은 매한가지이니 그 짝이 말해주는 방법만 신통하다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비밀을 지키겠구먼. 걱정일랑 마오. 좋습니다. 이 소란 속에서도 모두가 깊게 잠들어 있어 소동을 눈으로 확인한 이는 우리 셋뿐인 것이 불행 중 천만다행입니다. 선비님께서는 속히 그러나 침착하게 이 차를 밖으로 끌어내시고 주모는 나가서 다른 손님들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주변을 경계해 주셔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니가 아무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주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밖으로 나가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강은 민참봉 아들을 들쳐업고 여인을 따라 주막 마당으로 나섰지요. 자, 그 치를 여기에 눕히셔요. 여인은 주막의 마당에 매여져 있던 말 옆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말을 타고 온 마주는 뒷방에서 탁배기에 취해 곤히 잠들어 있느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미강이 민참봉 아들을 말 옆에 내려놓자 여인은 말꼬리에서 말총을 뜯어 민참봉 아들의 손바닥에 쥐어주고는 그 손가락을 오므려 두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일이 다 되었습니다. 여인은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고 안절부절이던 미강에게 웃으며 말했지요. 과거를 보러 가시는 길에 흉흉한 사건에 휘말리시어 심려가 크시겠지만 이 일로 큰일을 망치시면 아니 될 것입니다. 모두 괜찮을 터이니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어서 채비하시어 먼동이 트기 전에 갈 길을 떠나셔요. 아니, 정말 이것으로 모두 괜찮다는 말이오? 내가 이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사라져버리면 혹여나 벌어질 송사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잖소. 나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되오. 도무지 그대의 의중을 모르겠소이다. 미강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자 여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피해가 갈 일은 없을 것이니 그리 알고 들어가셔요. 밤이 늦었으니 저도 이만 집으로 돌아가겠사옵니다. 여인은 주모에게도 단단히 일러둔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모와 미강은 조마조마한 마음을 애써 다잡고 잠을 설치며 다음 날을 맞이하였지요. 그렇게 불안과 걱정으로 뒤섞인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미강은 여인이 일러준 대로 먼동이 트기 전 주막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는 수밖엔 없구나.
일이 잘못된다 하여도 내 과거는 보고 나서 하늘의 심판에 이 운명을 맡기도록 하겠다. 미강은 굳게 마음을 다잡으며 여인의 충고를 떠올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인지 미강은 그 길로 당도한 한양의 과거 시험에서 꿈에 그리던 장원급제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100번 암기하며 눈을 감고도 쓸 수 있을 정도의 가장 자신 있던 시제가 떡하니 시문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울다가 웃다가 병 주고 약을 주는 팔자였다. 급제 후 금이환양을 꿈꿀 법도 하였지만 미강은 얼마 전 주막에서의 소동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래 내가 펼치려 한 큰 뜻도 급제를 하며 이루었으니 내 이제 당당히 내가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은 길일 것이다. 선의로 나를 도와준 그 여인도 지금 어찌 되었을지 너무나 궁금하구나. 나를 도우려다 큰 고초나 겪지 않았는지 내 심히 걱정이 되니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겠다. 미강은 장원급제의 기쁨도 뒤로 한 채 그날 주막이 있던 고을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이윽고 먼 길을 걷고 걸어 일전의 고을에 도착한 미강은 심기일전하며 장터에 붙여진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필경 무슨 일이 벌어졌다면 관아에서 내건 방의 기별이라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요? 대자보에는 이렇다 할 특색이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을 색출한다는 방은커녕 주변 거리의 분위기 역시 사건에 대한 흉흉한 낌새는 하나 없는 평화롭기 그지없는 모양새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미강은 지나가던 행인을 한 명 붙잡고는 물어보았지요. 실례하겠소이다. 혹시 이 고을 주막에서 어떤 큰일이 벌어져 누군가 곤혹을 치룬 일이 없소이까? 미강의 물음에 행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재미난 것을 떠올렸다는 듯 신이나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암요, 있었지요. 있었고 말고. 아니, 글쎄, 이 고을에 아주 고약하기가 말도 못하는 참복내 아들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 그 망나니 아들놈이 노름 미천이 거덜나니? 허참, 어디서 판도는 끌어와야겠고 말이야. 그래서 기껏 생각해낸 것이 그래. 주막에 몰래 숨어들어서는 손님이 타고 온 말의 말총을 뜯어내는 것 아니었겠소? 헌데 그놈이 그 야밤에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던지 거 하필이면 가장 튼실한 성체 순말을 골라버렸지 뭐겠소? 제 꼬리를 뜯어가려니 화가 난 순말의 뒷발질에 정통으로 맞박이 채이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절명하지 않았겠소? 아니 무엇이라고요? 말총 말씀이요? 말총이라 함은 말꼬리의 긴 털을 지칭하는 것으로 당시 조선시대에 가시나 망건 혹은 감투를 만드는 중요한 원재료 중 하나였습니다. 그 쓰임새가 아주 많았기에 말총 한 움큼이면 쌀 한 말 값과도 맞먹는 아주 값이 나가는 귀중한 물건이었지요. 아, 그렇다니까 말이오. 이 자고로 말이 제 말총을 뽑히면 영 힘을 못 쓴다고들 하여 말총서리는 국법으로 아주 엄중히 다스리고 있지 않았겠소? 그런데 그 아둔한 망나니 놈이 제 명을 재촉한 게지. 사또 앞에 불려가기도 전에 말한테 채어 급사하고 말았으니 이 참으로 배꼽이 빠질 노릇 아니냔 말이오. 그렇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단 말이오?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소? 망나니 아들놈이 그리 되었으니 참봉짓만 난데없는 초상으로 곡소리가 났을 뿐 고을 제일의 골치덩어리가 제명도 다 못하였으니 이 고을에서는 아닌 밤중에 잔칫날 분위기였지요. 그렇게 말을 끝낸 행인은 껄껄 웃고는 장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강은 비로소 그날 여인이 자신에게 이른 일련의 조언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영특하고 현명한 여인이로구나. 도대체 그 짧고 긴박한 순간에 몇 수 앞을 내다보았다는 말이던가. 급제는 내가 아니라 그 여인이 받았어야 마땅할 정도로고. 미강은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졌던 자신의 마음이 정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비로소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도다. 만약 이대로 그냥 고향에 돌아간다면 나는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천치이리라. 그 길로 미강은 한 걸음에 주막에 도착하여 주모와 잠시 반가운 여담을 나눈 후 여인의 거처를 물어보았습니다. 주모가 알려준 거처로 찾아가 여인을 발견한 미강은 자신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려는 여인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직 그대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지만 긴히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듯 급제하자마자 찾아오게 되었소. 그대는 현재 혼인 중인 몸이시오? 조금은 뜬금없는 미강의 들뜬 물음에 여인은 토끼 눈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더니 이내예의 눈웃음으로 미강의 마음을 살살 녹이며 대답했지요. 선비님, 고개를 드셔요. 몸져 누워 계시는 아비를 보필하느라 형편이 어려워 혼인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사옵니다. 감사하오. 참으로 감사하오. 예? 감사라니요. 여인이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강은 뜰듯이 기뻐하며 여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여인이 화들짝 놀라 얼굴을 붉히며 미강을 올려다보았고 미강은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한 뒤 망설임 없이 여인에게 청혼을 하였지요. 자신의 인생에서 하늘이 내려준 어쩌면 다시 없을 일생일대의 신부감으로 여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타는 듯한 여름날, 두 번의 우연으로 여인을 만나 기묘한 연을 맺게 되었고, 하늘이 내려줬을지도 모르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을 그냥 흘려버릴 마음은 추호도 없었던 미강이었습니다. 여인은 뺨을 붉히고는 수줍게 미강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그리하여 둘은 일사천리로 혼인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미강은 자신의 아내와 아내의 아비까지 극진히 보살피며 벼슬길에 올라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미강의 아내 역시 그 현명함으로 남편을 보필하며 미강이 큰 일을 펼칠 수 있도록 보좌하여 훗날 미강의 가문은 조선의 큰 획을 긋는 사대부 가문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도 야단명가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다음 이야기도 즐겁게 감상해주셔요.